자, 오늘 여러분들과 친구 변정 치료학을 지금 오늘 제가 공개 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으로 나온 책이 교재가 완전히 이 친구 변정 치료학이 어떤 서양의학적인 백면과 서양의학적인 상태 그것을 전부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사람은 하루 세 끼 아니면 2끼 정도 식사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물론 친구 치료를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은 우리가 동양의학적으로 비증이라고 하는 자골신경통류라든지 그 다음 요통이라든지 관절질환을 많이 볼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변정치료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연구를 할 셈치고, 지금 할 것은 우리가 인간이 먹다 보면은 누구나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그거를 흔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과 그 다음에 요즘 현대 여성들이 변비가 아주 심합니다. 가공식품류라든지 이러한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굶다 보니까 자연히 변비가 오게 됩니다. 또 사회생활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성 변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위험과 변비를 우리가 어떻게 변정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앞으로 공부를 같이 해 나갈 내용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학술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변정해서 침을 어떻게 놓고, 어떤 경혈은 보법을 쓰고 어떤 경혈은 사법을 쓰고 어떤 경혈은 뜸법을 하고 어떤 경혈은 우리가 부항사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친구 변정 치료학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임상으로서 환자를 직접 대하시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 침의 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직접 우리가 이제 실기와 더불어서 환자를 변정하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혈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변정을 해가지고 변정한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료에도 보시면은 위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변정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 나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처방법에 대해서 조금 먼저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의 실기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위험과 변비에 대한 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의 경락의 흐름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의 삼음경, 손에 흐르는 손의 삼음경입니다. 수삼음경은 무슨 경락이 있습니까? 예, 수소음신경, 예, 또요, 태음폐경, 예, 그럼 심포경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손의 삼음경은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납니까? 시작하는 거 시와, 끝나는 거. 오늘 저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제 액센트라든지 이런 걸 좀 이해하십시오. 예. 자,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납니까? 예, 중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어디서 끝나요? 예, 서상에서 끝나고. 예. 또 수구름 신보경은요? 극천이라고요? 심경이 극천이죠. 예. 심경이 극천이죠. 예. 그렇죠. 백두산 천지죠. 예, 백두산 천지입니다. 예. 천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요? 예, 중충에서 끝나고. 수솜신경은요? 극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소충에서 끝나죠. 예. 그런데 이걸 다시 요 세 경락, 손에 전부 안쪽에 흐르는 경락이죠. 손의 내측에 흐르는 경락입니다. 지금 수삼원경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삼원경은 서 시작해가지고 가슴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나요? 수단, 손끝에서 끝나죠. 지금 전부 다 손끝에서 끝납니다. 수삼원경은 경락의 첫 시작을 볼 때 중부에서 시작되고 천지에서 시작되고 극천에서 시작되니까 흉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손끝에서 끝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극천은 겨드랑이 바로 요 한복판에 있으니까 끝없이 샘물이 쏟아난다, 땀이 많이 난다 해서 극천이죠. 겨드랑이 요 한복판에 위치한 게 극천입니다. 그 다음에 요 천지엘은 바로 여러분들 이 유중혈이라 그러죠. 친구학에서는 젖꼭지 자체를 유중혈이라 그럽니다. 이 유중혈에서 외방으로 1촌 되는데 위치하고 있죠. 천지라는 혈이. 그래서 마치 어린애에게 젖주는 것이 젖주는 자리에 위치해 가지고 어린애에게 젖주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연못에서 뭔가 물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 해서 천지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요 중부혈은 중초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다 하는 뜻이죠. 중초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태음 폐경의 경혈이 첫 시작되는 데는 중부혈이지만은 우리 인체 체표에 나타나는 자리로는 중부혈이지만은 그 전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중안에서 시작됐죠. 예. 가운데 그릇이죠. 예. 몸에 아주 완전한 그릇과 같은 곳이죠. 중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대장, 천출에서 대장을 연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완으로 오죠. 상완으로 옵니다. 위에 입구에 해당되죠. 위에 입구에 해당되는 상완으로 왔다가 행경막을 뚫고 폐에 소속되고 인후를 거쳤다가 중부로 나오죠. 그래서 요 중안인 소화기에서 뭔가 올라온 기운이 모이는 곳이다 해서 중부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지금 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요 중부는 어디입니까? 쇄골 외 하연 하단에 있는 운문, 구름의 문이죠. 예, 구름의 문입니다. 우리가 인체 부위에서 요 모기상, 쇄골이라는 경계선이 있죠. 예, 이 쇄골이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예, 이리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 몸이 이리 돼 있으면은 요 쇄골이라는 경계선이 있고 요 경계선 위에 있는 부위를 우리가 하늘로 봅니다. 천인지 삼재사상에 의해서 동양에서는 요걸 하늘로 본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 그래서 모기상에 있는 혈들이 하늘 천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 목에 있는 혈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인맥이 있다면은 이 목이 너무 길다. 예. 자,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 인령 부돌 옆에 오픈되는데 뭐가 있어요? 천창혈이라는 하늘의 창문이 있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늘의 용기에 해당되는 천용이라는 혈이 있죠. 뒤로 돌아가면은 또
예, 수소양 삼초경의 혈인 천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천자가 많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 밑에 있으니까 구름 아닙니까? 하늘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운문헬 하방, 구름의 문이다 하는 운문헬 하방 1촌 정도에 위치한 헬이 중부헬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부 천지 극천헬들은 다 위치가 흉부 가슴이었다 이 말입니다. 가슴이었어요. 그래서 수삼원경의 공통 주치증은 뭘까요? 흉부질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관지에 이상이 있건 폐에 이상이 있건 심장에 이상이 있건 또는 심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정신기능이죠. 뭔가 신경을 써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는 긴 한숨을 쉰다든지 가슴이 답답해서 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러한 기적인 질환, 기분적인 질환도 심포에 속하죠.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흉부에 이상이 올 때는 수삼원경이다 이 말입니다. 손의 삼음경의 공통주치증입니다. 공통주치증요. 자, 그래서 수삼음경은 여기가 이제 흉부라고 표현할 때 여기는 복부에 해당됩니다. 예, 복부에 해당됩니다. 이 수삼음경은 흉부에서 시작해 가지고 손끝으로 갑니다. 손끝으로 가요. 손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삼량경. 예, 수삼량경은 뭡니까? 수삼량경. 이제는 우리가 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뭐 세 개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양자로 바꾸겠습니다. 수삼량경. 예, 예, 수양명대장경. 뭐 물론 제가 이 번호를 썼는데 번호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왜 번호를 썼느냐면은 사실은 1번은 전면 앞쪽, 2번은 측면, 3번은 후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 중위 기초 진단을 할 때 이야기 드렸죠.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위는 세 부위라고. 앞쪽, 옆쪽, 뒤쪽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은 삼면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야기해서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과 측면과 후면,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세 부위 생겼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다 전체 모습을 다 세 부위면 다 파악이 되죠. 정확히. 그래서 3부 침법이에요. 우리 경락은 세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세 부위, 전면, 측면, 후면입니다. 전면과 측면과 후면. 우리 몸의 전면을 흐르는 경락과 우리 몸의 측면을 흐르는 경락과 우리 몸의 후면을 흐르는 경락 세 가지밖에. 그게 상지, 팔과 다리, 하지, 상지, 하지로 갈라져 가지고 세 개가 양쪽으로 가는 게 3이는 6. 그게 안쪽 바깥쪽 되니까 6이 12. 그래서 12경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세 부위다 이 말입니다. 세 부위. 그래서 지금 수양명 뭡니까? 예, 대장경 전면부죠. 수 또요? 예, 가운데니까 수소양. 예, 삼초경입니다. 그 다음에 예, 수태양 소장경. 예,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하면은 손의 바깥쪽 전면에 대장경이 흐르고 손의 바깥쪽 측면부로 소양경이 흐르고 삼초경이 흐르고 손의 바깥쪽 후면 부위로 소장경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삼양경의 공통점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딱 축소해 보면은요, 손끝에서 시작하죠. 손끝에서 시작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상냥에서 시작됐고, 수소양 삼초경은 간충에서 시작이 됐고, 소장경은요 소택이라는 혈에서 시작됐죠. 이렇게 손끝에서 다 시작이 됐어요. 수삼양경은.
수양맹대장경, 수소양삼초. 전부 손끝에서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손끝에서 시작돼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수삼원경. 예, 이제 좀 축소를 합시다. 예, 수삼양경. 예, 이렇게 손끝에서 시작돼가 어디로 갑니까? 예, 얼굴, 머리로 가죠. 예, 쉽게 말해서 얼굴, 머리 부으러 가죠. 얼굴, 머리 부으러 갑니다. 예, 그래서 얼굴 안차, 머리 두차. 그러면 머리나 얼굴에 오는 질환은 뭐 이상이란 이야기입니까? 머리나 얼굴에 오는 질환. 수양맹대장경, 수소양삼중경, 수태양소장경 이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부에 있는 심포삼초를 합쳐서 육장육부죠. 육장육부의 상태는 우리 몸 바깥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 속에 있는 폐의 상태는 요렇게 이게 폐라고 그러면은 요렇게 쭉 바깥쪽으로 손의 안쪽 정면으로 연결해 놓은 요 선이 객락이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폐라고 하는 것을 늘어뜨려 놓은 거다 말입니다. 바깥쪽으로. 그게 폐객락이에요. 수텀 폐객락이라는 객락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양맹대장경, 수소양삼초경, 수태양소장경 전부 다 똑같죠. 내부에 있는 걸 바깥으로 연결해 놓은, 늘어뜨려 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물을 마치 이 줄자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라면은 뭔가 이 대장이 물론 이 안쪽으로 손숫자, 발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객락이 수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연유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몸 내부는 손발을 위해 존재하죠. 손발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또 오행에 맞춰서 사지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정신력도 있어야 되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대개 양의 기운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수삼양경은 이렇게 가서 요리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굴 보러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삼양경입니다. 양, 족삼양경이에요. 이 족삼양경.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족을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그럼 여기 달라지죠? 뭐가 됩니까? 족양맹, 위경, 예. 족소양, 족태양,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요 족양맹, 위경, 족소양, 담경, 족태양, 방광경도 역시 발의 바깥쪽 정면으로 흐르는 객락이고 발의 바깥쪽 측면으로 흐르고 양경이니까 양은 우리 몸의 바깥쪽으로 흐르고 있죠. 예. 손과 발을 일단 생각하세요. 손과 발을. 그래서 바깥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족양맹, 위경, 족소양, 담경, 족태양, 방광해서 전면, 측면, 후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족삼양경은 어디서 시작해가 어디로 갑니까? 예, 얼굴, 머리로 거쳐서 발끝으로 가죠. 예, 발끝으로 갑니다. 족삼양경은. 예, 그래서 족삼양경은 이렇게 바뀌어지죠. 예, 얼굴, 머리 부위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발끝으로 가죠. 예, 끝단차. 발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되죠. 머리나 얼굴에 오는 병은 뭐가 주체합니까? 족삼양경 또 수삼양경요? 네. 합치면 수족삼양경입니다. 수족삼양경이에요. 수족삼양경이 손의 삼양경과 발의 삼양경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객락의 흐름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족 삼양경이 머리 부질환,
얼굴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부 질환과 얼굴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족 삼양경이. 그럼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지만은 지금 제 얼굴 앞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눈, 코, 그 다음에 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예를 들어서 요리되어 있는데, 지금 위경이 요 성읍 400 요 눈동자 한복판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 그 다음에 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는 전면입니다. 전면이에요. 앞쪽 부위다 말입니다. 앞쪽 부위. 그리고 제가 요리 옆으로 섰습니다. 제가 눈이 작아서 눈이 많이 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서도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자, 어쨌든 요게 측면이다 말입니다. 귀하고. 그러니까 요 부위는 측면, 그리고 요 부위는 후면이죠. 그래서 역시 수족 삼양경이 머리부와 얼굴부에 흐르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오는 병에도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전면부에 오는 병, 전면부요. 지금 제가 저 선을 꺼놓은 요 전면부로 오는 병은 무엇입니까? 수양명 대장경과 족양명 위경이죠. 대장과 위입니다. 대장과 위예요. 여러분들 사총회를 배우셨죠? 사총회. 우리 인체 부위를 4부위로 나눠가지고 그 4부위를 총괄적으로 주치하는 헬이 사총헬이었죠. 그래서 두항부 질환은 열겔, 머리와 목덜미 질환은 열겔이었죠. 초기에 사총헬이 그렇습니다. 그게 물론 시대를 지나서 발전이 돼서 달라집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음에 얼굴 질환에는 무슨 헬이다라고 배웠습니까? 얼굴 질환은요? 합곡입니까? 맞습니까? 합곡이 무슨 헬입니까, 여러분들? 대장의 원헬입니다. 대장의 원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병도 변증을 딱 하셔가지고 처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헬된 처방된 경혈들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 위염이나 변비에 처방된 헬을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몇 헬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쓰이는 헬들이 주로 모헬, 그 다음에 등에 있는 여러분들 배수헬, 옛날에는 배유헬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배수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등에 있는 헬들을 다 수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수헬, 등에 있는 배수헬, 모헬과 수헬, 그 다음에 원헬, 이런 헬들,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치료가 높은 헬들, 그 다음에 기경탈헬, 이런 헬들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변정에 따라서요. 위염도 우리가 감기울체증, 감기울결증, 간울기체증도 있고 또 한응, 뭔가 한사가 침범해가지고 오는 증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변비도 혈어 변비가 있고 기어 변비가 있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은 거기에 쓰이는 경혈들이 그리 복잡지 않습니다. 벨도요. 복잡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쓰는 혈들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라고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얼굴에 오는 병에는 사총혈에서 뭐로 되어 있었냐면 합곡으로 되어 있었죠. 합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수양맹 대장경과 종양맹 위경이 우리 얼굴 머리의 전면부로 흐르고 있거든요. 전면부로 흐르고 있는데 그 전면부에서 먼저 나온 혈이 뭡니까? 무슨 경락입니까? 전면부에 대장경이 먼저 흐르죠. 그래서 대장경의 합곡혈이 얼굴부 질환 일체에 좋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면부입니다. 그래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에 오는 질환에 좋다는 겁니다. 이 합곡혈이. 그리고 사실은 사총혈에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주로 얼굴 부위, 입 부위 질환, 눈 부위 질환에 좋다고만 되어 있지만은 인후 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합곡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경락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왜 그런 걸 주치한다고 배열이 되어 있느냐, 처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얼굴, 머리 전면부로 오는 것은 수족 양맹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맹경으로 흐른 게 뭐예요? 청맹경으로. 예, 그렇죠. 수족 소양이죠. 지금 족 삼양경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청면부. 그러니까 제가 요리 옆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 보이는 요 머리 편두통으로부터 기의 질환으로부터 뭐 요 이 목, 이 척경, 연목 부위 요 질환은 수족 소양경이 주치하는 거예요. 수족 소양경. 수족 소양경이 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울결이 되면 무슨 질환이 옵니까? 협력 질환이 오죠. 옆구리가 아픕니다. 옆구리가 뻐근하고 옆구리가 아파요. 그래서 옆구리에 늑막염이건 늑간신경통이건 감기 울결증으로 인해서 옆구리가 뻑적지근하거나 당기든지 또는 배가 아파도 배가 아프면서 옆구리까지 같이 뻗절리고 아플 때는 뭐로 처방되어 있느냐? 지구혈하고 양릉처입니다. 왜 하고 많은 경혈 중에 지구하고 양릉처이냐 이 말입니다. 지구는 무슨 혈입니까? 수소양 삼초경혈이죠. 수소양 삼초경혈이고 또 정형유경 할 때 경혈이죠. 경혈입니다. 그 다음에 금수목화토 하면서 예? 토혈입니까? 경하혈이죠. 예. 그래서 이 지금 경하혈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수소양 삼초경혈입니다. 어쨌든 수소양 삼초경혈이. 그 다음에 양릉체는 어디예요? 예, 족소양이죠. 족소양 담경이죠. 수족 소양경입니다. 지구 양릉천이라는 벨이 수족 소양경이에요. 이게 왜 옆구리 협력부 질환, 협력부 질환은 지구 양릉천이 되어 있느냐? 결국 우리 옆구리로 흐르고 있는 경락은 수족 소양경이란 말입니다. 수족 소양경입니다. 수족 소양경. 그래서 앞으로 뭔가 배열이 되어 있던 이 처방들이 요 자료를 쭉 보시면은 처방들이 그 지구 양릉청이 들어있거나 이럴 때는 대개 옆구리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구는 빼고 양릉청만 쓴다든지 지구를 쓴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요 청면부로는 수족 소양경이 흐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부 옆얼굴에 오는 질환은 수족 소양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뭐가 흘러요? 뒤쪽으로는 수와 족의 태양경이 흐르죠. 수족 태양경이 흐릅니다. 수족 태양경이 흘러요. 그래서 뭔가 뒤쪽으로 오는 질환, 뒷머리에 이상이 있다든지 뒷목 부위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배부, 요부에 이상이 있으면은 결국은 자, 수태양 소장경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 족태양 방광경이 흐르죠. 족태양 방광이 결국은 쭉 일행선, 이행선, 천주에서 쭉 흘러가지고 대추로 갔다가 대저,
풍문, 폐수, 거름수, 거름수, 그 다음 심수 해가지고 쭉 내려가죠. 그리고 또 한 선이 어떻게 해요? 천주에서 또 내려와가지고 또 이행선이 내려가죠. 대저, 풍문, 고항, 고항, 신당, 어희 해가지고 쭉 내려가죠. 예. 그래가 결국은 요 두 선이 결국은 또 어디서 만납니까? 예, 위중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배부지라는 뭘 쓴다고 배웠습니까? 예, 요배부지라는 위중입니다. 예. 결국은 요 뒤에 흐르는 요 선들이 결국은 요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만납니다. 위중에서. 등으로 흐르는 갱락이 전부 다 위중에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배요부지라는 위중을 쓴다 이 말입니다. 위중을. 예.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갱갑부에 흐르는 갱락이 뭐 있습니까? 갱갑부 뒤쪽에 갱갑부가 있죠. 뒤쪽에요. 우리가 몸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완골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갱각골이죠. 뭔가 여기에 질환이 있을 때는 지금 어느 갱락이 흐릅니까? 예, 수태양 소장경이 흐릅니다. 요게 노유, 견정, 천종, 병풍, 곡원, 개내수, 견중수 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대추로 일단 갔다가 목 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갱갑부지라는 소장경을 우리가, 소장경을 변정하고, 소장경의 질환이다라고 해서 소장경의 경애를 쓰면 됩니다. 경애를. 이렇게 수족, 태양경은 우리 인체의 후부를 흐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족삼원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족삼원경. 족삼원경. 족삼원경은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족삼원경. 자, 족삼원경은 족, 태음, 비경. 청면요. 족, 소음, 예, 후면은 신경, 예. 족걸음, 간경, 이렇게 되죠. 예. 물론, 예, 무릎 이하에서는 조금 그 법칙이 틀려집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족태음, 비경, 족걸음, 간경, 족소음, 신경이 흐르는데, 요 삼은경은 발끝에서 시작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발끝에서 시작해 어디로 가요? 이 쇠경락이 족단 발끝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가슴부로 가죠. 가슴부로 가죠. 흉부로. 흉부로 갑니다. 흉부로. 그래서 지금요, 특히 족걸음 간경의 경우는, 자, 이게 발의 안쪽입니다. 발의 안쪽인데, 지금요, 이제, 사실은, 족걸음 간경이란 뜻은 발의 내측, 안쪽이죠? 안쪽 측면으로 흐르는 경락이다, 이 뜻이죠. 근데 요 무릎 이하까지는 사실은 전면부로 흘러요. 전면부로 흐릅니다. 전면부로 흘렀다가 무릎에서 요 가운데로 흐릅니다. 이제 무릎부터 한 가운데로 흘러요. 말 그대로 측면 한 가운데로 흐릅니다. 전면도 아니고 후면도 아닌 측면으로 흘러요. 흐르는데 생식기를 한 바퀴 돌아요. 생식기를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전음부질환, 우리가 이 앞쪽에 있는 전음부 질환은 요 간경의 경혈이 배혈이 되는 거예요. 전음부 질환은. 여러분들,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죠.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습니다. 부인과 보면은 그 징후변증 치료학에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가렵거든요. 가렵습니다. 가려운데 거기에 벨 처방이 될 때 무슨 헬이 처방이 되느냐 하면은 여구라는 헬이 처방이 됩니다. 여구. 여구. 여구라는, 이 벌써 헬 이름만 봐도 벌레충이 2개죠. 벌레가 2개는 들어있는 게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래서 이 여구헬이 음부 소양증이 최고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낭습이 있고 거기가 처지고 뭔가 가렵고 습과 열이 있으면 가려워요. 여러분들 축축한 데다가 축축하기만 하면 가렵지 않습니다. 습기가 있으면 가렵지 않은데 열을 gem하면 사람이 가려워요. 섭열이 있으면 가려워져요. 그래서 이 간담에 습과 열이 있으면은 그게 전음부로 통하고 있는 갱락으로 미쳐가지고 섭열이 밑으로 쳐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섭열이 밑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섭열하주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뭔가 남자들 같으면은 이완이 되죠. 섭이 있으면은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감각이 오느냐? 마비감이 와요. 섭이 있는 질환은 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섭사가 침범하고 날씨가 아주 축축하고 석기창대 생활하다 그러면은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죠. 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섭이 있으면은 마치 우리가 보자기에 물이 많이 있으면은 많이 있을수록 축 처지듯이, 그래서 이 생식기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섭열하주라 그런다. 그럼 거기가 남자들 같으면은 그 고환이 쭉 늘어지죠. 늘어집니다. 수축력이 없어지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이 이완되면서 대하도 심하게 되고, 대하도 어떤 대하겠어요? 술과 열이니까? 예, 항대합니다. 항대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그 질 구조는요, 자궁을 말고 그 남성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질 부위, 앞쪽에 놓은 남자는 그 돌출된 그 부위까지는 우리가 전음이라 그래요. 전음이라 그럽니다. 이 전음 부위는 특히 여성들의 전음은 동굴 구조와 같아요. 동굴 구조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그 강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또 어떤 데서는 뭐 그냥 그 동굴 속을 구경하도록 하죠. 또 여름철에 어때요? 그 동굴 안이 차니까 그 하면서 들어가게 일하는데 바깥에 더울수록 뭐가 차겠어요? 동굴에 들어가면 섭이 차겠죠. 그러니까 이 몸 내부 온도가 습과 열을 gem해가지고 거기 밑으로 쳐지면은 여기에 이슬이 맺힌단 말입니다. 그 동굴 안에 축축하게 습기가 채여요. 그게 배설되어 노는 게 여성들의 대하입니다. 대하예요. 몸 내부 상태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기후가 가면은 동굴 안은 차지고 그다음 그 천장에 뭔가 이슬이 맺히듯이 역시 그렇게 돼가 분비되는 게 그 바로 대하라는 겁니다. 대하인데 어쨌든 지금 이게 섭열이 아주 되면 되는데 이 전음 부위에 흐르고 있는 게 족그름 강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음 생식기에 오는 병은 이 강경의 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변정치료하게 보시면은 전부 이런 혈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강경의 혈이 배열이 돼요. 그렇게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구가 그게 아주 좋다 그랬죠. 음부 소양증의 최고의 혈입니다. 최고의 혈이에요. 요 부위에 소양증에.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양이증 같은 것도 간을 다스리면 되죠. 뭔가 발기부전에도 간을 다스리는 혈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충의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신장하고 관계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족삼원경은 올라가가지고 흉부에서 끝나더라 하는 겁니다. 요게 우리 인체에 흐르는 크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벨 처방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벨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자, 방금까지 한 내용은요, 12갱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갱락 이러면은 장부명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어느 부위로 흐르는가 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갱락이든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수태음 폐갱락이라든지 또는 수양명 대장갱이라고 하든지 전부 보면은 손이 붙어 있든지 그 다음에 발 이름이 붙어 있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부위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손에 있어서 태음이라 그러면은 어때요? 안쪽 내측의 전면으로 흐르는 갱락이다 이 뜻이죠. 손의 안쪽 전면으로 흐른다 하는 거예요. 수태음 폐갱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러면은 수양명 대장경은 손의 바깥쪽 전면으로 흐르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빨리 하니까 어떤 분과한테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음경과 양명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걸음경과 소양경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경락과 태양경락이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도 삼양경이 있고 삼양경이 있고 음도 자 하나 둘 셋 전부 음 붙어 있죠. 그래서 삼음경이 있습니다. 삼양경은 지금 요 양자 붙어 있고 요 양자 붙어 있고 요 양자 붙어 있죠. 그래서 경락 이름은 전부 삼음경의 명칭과 삼양경의 명칭이 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태음, 족태음, 수걸음, 족걸음, 수송, 족송 이렇게 또 수족으로 나눠집니다. 손과 발로 나눠져요. 삼음경이 수태음, 족태음, 수걸음, 족걸음, 수솜, 족솜으로 이렇게 이름이 수족으로 또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위와 아래로 나눠집니다. 상지와 하지. 그래서 수태음, 폐경, 이제 장부명이 붙죠. 족태음, 수걸음, 족걸음, 수솜, 마음 심자 심이죠. 족솜, 예, 콩팥 심자 신이 붙습니다. 예, 장부명이 붙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삼음경은 장부명이 붙는데 요 장부명 중에 무슨 명만 붙어 있습니까? 지금 잘 보면 장 이름만 붙어 있죠. 예. 신포까지 6장이니까 예. 장 이름만 붙어 있어요. 장 이름만. 예. 그리고 삼양경도 역시 수족이 붙죠. 수양명 뭐예요? 대장, 족, 양명, 위, 수소양, 삼초, 족, 소양, 담, 수태양, 소장, 족태양, 방강. 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전부 대장, 위장, 삼초, 담, 소장, 방강은 전부 뭐예요? 예, 육부죠. 육부입니다. 육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손발을 볼 때 이게 손입니다. 손도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습니다. 요 안쪽은 음이고
바깥쪽은 양이죠. 바깥쪽은 양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요. 여러분들 그 앞에 이렇게 두들 보면 뼈가 만져지죠. 이게 갱골이죠. 예, 제 갱처는 조금 예, 요 갱입니다. 갱골입니다. 예. 갱골이 맞고요. 예, 이 갱골입니다. 하여튼 요 갱골을 경계선으로 해서 여기가 안쪽이다 말입니다. 예, 여기 안쪽이고 여기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발의 안쪽은 음경이 흐릅니다. 음경이 흘러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발의 안쪽은 간신비패신이라고 하는 5장, 심포가 하나 더 합쳐져서 6장의 상태가 나타나는 곳이다 이 말이죠. 6장과 관계가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손발의 안쪽은, 손과 발의 안쪽은. 지금 요 음자 붙은 경락들은 전부 장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장 이름이. 그리고 양자 붙어 있는 경락들 바깥쪽. 바깥쪽은 전부 육부의 이름이 붙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육부의 이름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 내부에 있는 대장이나 위장이나 소장이나 방광의 상태는 손발의 바깥쪽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말해서 요 태음과 양명은 하나는 안쪽이고 하나는 바깥쪽인데 전면입니다. 앞쪽이에요. 그름과 소양은 하나는 안쪽이고 하나는 바깥쪽이라는 차이뿐이지 측면입니다.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러면은 또 소음과 태양은 하나는 안쪽이고 하나는 바깥쪽이지만 결국은 후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면, 측면, 후면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은 손의 안쪽 전면입니다. 이쪽이 전면이 된다 그랬죠? 예, 왜 전면이 되느냐? 손이 여기 앞쪽이지 여기 앞쪽이 아니죠? 여기 앞쪽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리 걷는 사람 없잖아요. 이리 걷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요리 걷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뒤쪽이다 말입니다. 후면. 요게 전면. 그래서 안쪽 전면, 바깥쪽 전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손의 안쪽 전면이니까 수태음이죠? 요 전면경. 또 손의 바깥쪽 전면이니까 수양면 대장경이에요. 그래서 폐하고 대장하고 서로 하나는 안쪽 있고 하나는 바깥쪽 있고 상대되어 있죠. 같은 전면으로서. 그게 어려우면은 한 번 더 그림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안쪽입니다. 안쪽입니다. 손톱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안쪽이죠. 안쪽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나눕시다. 하나, 둘, 세 개로. 그래서 요걸 전면. 엄지손가락 쪽이 전면이죠. 그 다음에 측면. 뭐 가운데다 해도 좋고요. 정중이라 해도 좋습니다. 요게 후면이죠. 새끼손가락 쪽. 1, 2, 3, 4, 5. 그러면은 요게 안쪽 전면입니다. 손의 안쪽 전면. 그러면은 손 숫자. 안쪽이니까 음이 붙겠죠? 음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전면을 우리가 태음이라 그러고, 가운데를 걸음이라 그러고, 뒤쪽을 소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뒤쪽을 소음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뒤쪽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태음하면은 안쪽 전면, 걸음이라 하면은 안쪽 측면에 해당되고, 소음이라 그러면은 안쪽 후면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소음이라 그러면은 그게 손발 이름만 이제 바꿔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은 어쨌든 장과 관계돼요. 장과 관계됩니다. 장과 관계됩니다. 여러분들 장이 중요합니까? 부가 중요합니까? 장이 더 중요하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과 부의 차이는 물론
장이라 할 때 장자는 뭔가 감춘다, 갈무리한다. 우리 몸 육변에 플러스 뭔가 저장하고 있다는 그 글자가 합쳐져서 장인데, 사실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장이고, 부는 말과 같다 그랬죠? 몸에 있어서 말과 같고 창고와 같다. 그래서 몸 육변에 창고, 말 부자를 붙여가지고 부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장이 더 중요해요. 육부는 활동하다가 쉬었다 합니다. 그런데 장은 여러분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쉴 사이 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장과 부의 차이예요. 그래서 장이 더 중요합니다. 부보다. 그래서 육부는 좀 손상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좀 잘라내고 해도 괜찮은데, 하나의 부는 통로거든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예요. 호수예요. 호수. 수도 호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육부는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한 구멍입니까? 한 구멍 아닙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한 구멍일 겁니다. 한 구멍입니다. 이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움직이다가 내려가고 나면은 그 부위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장은 또 틀립니다. 장은 여러분들 태어나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장은 손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의 갱락이 흐르는 곳은 가려움을 많이 느껴요. 간지럼을 많이 타는 부위다 말입니다. 음경은. 그래야 간지럼을 타는 게 뭡니까? 뭔가 내 몸을 간지럼을, 예민하다는 거죠. 예민하다는 건 내 몸을 거기에 접촉을 안 하고 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쪽이 장과 관계된 갱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하려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가려움을 많이 느끼고 예민한 것이 그만큼 여성들은 장과 관련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장의 갱락들은 우리 몸에서 엄밀한 데 있어요. 우리 몸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군주지간이라고 하는 게 심장이죠. 아, 심장의 갱락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겨드랑이 얼마나 가려움 됩니까? 남들 나를 때릴 때 나 때리라 하고 요 겨드랑이 내미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뭔가 보호를 하죠. 이 심장갱락, 장의 이름이 붙는 갱락은 좀 엄밀한 부위, 안쪽 부위에 다 위치해요. 그래서 남들한테 구타를 당해도 육부 갱락은 좀 맞아도 되니까 남한테 맞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하죠. 보호를 하고 덩더리 맞으려고 그러죠. 덩더리 쪽은 무슨 갱락입니까? 양갱이거든요. 여러분들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은요, 조금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하면은, 요 이제 동맥이 흐릅니다. 모든 양갱을 총 감독하는 동맥이 흐르고, 그 옆에 족태양 방광갱 1.5촌상으로 족태양 방광갱 1행선이 흐르죠. 그 다음에 삼촌 부위로 뭐가 흘러요? 이게 족태양 방광갱이 등에 다 흐르죠. 물론 일부 수태양 후면갱이라고 하는 수태양 소장경이 흐르죠. 일부 요 갱갑골 부위에 아까 했지만은, 그러니까 양갱은 좀 상해도 되거든요. 육부는 좀 상해도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바깥에 뭔가 자극을 받으면은 내부로 전달됩니다. 그걸 전도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으면은 몸 바깥에 침을 놓는데도 내부가 조정되는 이유가 그 갱락이라는 길을 타고 전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락의 정의를 내릴 때 기계적인 자극, 침이나 또는 온열,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지압을 하거나 이렇게 기계적인 자극을 감수하는 통로다라고 우리가 갱락을 정의를 내립니다. 뭔가 바깥에서 자극을 가해주면 갱락을 타고 전해진단 말입니다. 내부로.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부는 좀 다쳐도 되니까 뭔가 만약에 남에게 맞을 경우 있을 때 이렇게 보호해서 양의 갱락을 좀 맞게끔 하지, 음갱락을 맞게끔 이리 손을 들어가 겨드랑이 때리라 이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생식기 부위도 막죠. 생식기 부위도 손상 안 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음갱이 흐르죠. 이 생식 부위는 음갱이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음자가 붙는 객락들은 전부 장의 이름이 붙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객락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공개 강의하다가 시간 다 보내니까 일단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 이 칠판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전면, 측면, 후면. 전면은 전면인데 안쪽 전면이냐 바깥쪽 전면이냐. 그거 안쪽 전면은 태음, 바깥쪽 전면은 양명. 그리고 안쪽 측면은 걸음, 바깥쪽 측면은 소양, 안쪽 후면은 소음, 바깥쪽 후면은 태양이다 하는 것을 외워두시고, 양적인 이름이 붙는 것은 육부의 이름이 붙고 음적인 이름이 붙는 것은 장에 심포까지 합쳐서 간신비 패신가 플러스 심포까지 합쳐가 육장의 흐름이 흐른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변정치료학을 하면서 어떤 병에서 변정이 되면은 무엇의 이상이냐 하는 게 이제 변정이 되면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침을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처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또 그는 필요한 사항이 되면은 그것만 딱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치료학을 배우는 겁니다. 침을 치료하면은 중요한 것은 덕기가 돼야 됩니다. 덕기가 돼야 돼요. 덕기가 돼야 되는데, 침을 넣어가지고 환자가 뭔가 감각이 있어야 돼요. 침을 넣으면. 무슨 감각이냐? 산이라 그러죠. 저리는 것이 저리거나. 그 다음에 창, 뭔가 좀 저리거나 시리거나 시큼하거나 저리거나, 그 다음에 뭔가 터져 나갈 듯이, 우리하게 터져 나갈 듯이 창감. 우리가 풍선을 계속, 풍선이 요마쯤 배 안 불리는데 더 불면 부풀어 오르죠. 그런 창감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마비감이 옵니다. 무주륵하면서 마비감이 와요. 이는 덕기 현상이 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침을 놓으면은. 덕기가 되지 않은 것은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경혈을 정확히 치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경혈 자리를. 오늘 우리가 위험 배우면서 족삼리하고요, 한번 딱 침을 놔보자고요. 침 다 가져오셨습니까? 우리가 치료할 때는 침을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침이나 이런 치료기구를 가져오셔가지고 그 배운 병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게끔 중요한 혈은 침을 놔보고 덕기감을 느껴봐야 됩니다. 덕기감을 느껴봐야 되고, 또 덕기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치혈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치혈이 잘 됐는데도 방향이 틀리면 또 덕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실기를 하면서 느껴보면은 침이 깊이 안 찔러도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양이 성한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덕기가 굉장히 빨리 와요. 근데 좀 감각이 둔하거나 뭔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만성화된 병으로 인해서 체력이 약하신 분은 또 덕기가 느리게 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또 이제 체기를 해야 돼요. 기가 오도록 재촉한다 이 말이죠. 이 체기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기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체기를 시키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치료학을 하니까 침을 놔가지고 뭔가 덕기가 돼야 되고, 덕기가 되기 위해서 안 될 경우는 뭔가 재촉한다, 기가 오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체기라 그러거든요. 체기. 재촉한다 할 체자입니다. 성체자도 되지만은 체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학을 하니까 덕기를 분명히 일으키고, 그 경애를 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잘 잡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히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치열 자리가요. 그래서
몸이 허약하거나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아주 그 듣기가 잘 안 될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가 되게끔 체기를 시키는 방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체기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체기를 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순탄하게 가요를 불러야 비전이 있어요. 이 체기시키는 방법이 순탄, 갈법, 요법, 비법, 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가요를 순탄하게 불러야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노래를 순탄하게 불러야 비전이 있어요. 이게 체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법은 뭔가 침을 넣은 후에 손톱으로 객락의 상하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순법입니다. 탄법은 침을 튕기는 거예요. 침을 넣고 그걸 우리가 실기를 해보면은 그 듣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튕겨보고 갈법은 침자루를 이 침병을 이렇게 꺾는 겁니다. 꺾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법은 흔드는 거죠.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침을 놓고 나온 후에 흔드는 걸 요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비법은 침을 놓은 후에 마치 새가 날개를 흔들듯이 이렇게 해주는 걸 비법이라 그래요. 점법은 떠는 겁니다. 이걸 진전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손을 뜨는 겁니다. 침을 놓은 후에. 이렇게 해서 체기를 불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체기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갱일 자리를 정확히 지금 위험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헬이 그리 많지 않죠. 대일된 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중환이라든지 족삼이라든지 내관이라든지 공손이라든지 이런 헬들을 정확히 치료해보고 그 다음에 듣기가 돼야 되고 듣기가 안 될 경우에 듣기 안 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주 그 환자가 여러분들 이 나와 있는 분들은 그리 허약한 분이 없거든요. 근데 아주 내가 뭐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뭐 오랜 병으로 만성화된 병으로 체력이 아주 약하신 분은 듣기가 빨리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체기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기를 정확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침을 놔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중요시하는 게 보사법이죠. 보사법입니다. 보사법의 종류는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사보사도 있고 염전보사도 있고 이 염전보사는 일명 뭐 구륙보사라고도 합니다. 구륙보사라고도 하고 뭐 호흡보사도 있고 서질 천천히 넣고 빠르게 넣는 뭐 호흡보사도 있고 서질 천천히 넣고 빠르게 넣는 서질보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개함보사도 있고 보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요즘 대표적으로 그 다음 영수보사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침을 놔보고 이게 보사법에 대한 것이 정리가 돼 가지고 오늘날 많이 쓰는 보사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제사보사는 빨리 찔러 넣고 천천히 빼고 이걸 제사보사라 그래요. 침을 넣을 때는 조금 힘을 줘가지고 빨리 넣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천천히 빼는 겁니다. 빨리 넣고 천천히 빼고 빨리 넣고 천천히 빼고 이걸 일부에서는 작탁법이라 그러죠. 새가 모이를 찌듯 한다 해서 작탁법이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가볍게 들어 올리고 경제 무겁게 찔러 였는다. 중삽이라 그래요. 가볍게 들어 올리고 그리고 천천히 질러 넣는 것은 사법에 해당됩니다. 그 반대로 경제가 아니고
중재하고 갱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법이라 그래요. 이게 제사보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염전보사법은 모지를, 이 엄지손가락이죠. 이 모지를 전진하는 겁니다. 모지 전진을 크게 하고 후퇴를 조금 하는 겁니다.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침이 말리죠. 침이 말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지 전진을 좌회전한다 그러죠. 모지 전진을 크게 하고 후퇴를 약하게. 모지 전진을 크게 하고 후퇴를 약하게. 이것을 우리가 보법이라 그럽니다. 염전보사에서. 사법은 그 반대죠. 사법은 모지 후퇴를 좀 크게 하고 전진을 약하게. 이걸 우회전한다 그러죠. 이게 염전보사입니다. 자, 그 다음 호흡보사는 환자가 숨을 들으실 때 흡기 시에 어떻게 해요? 흡기 시에 침을 찔러 넣죠. 자침하고 호기 시, 숨을 내쉴 때 호기 시에 침을 뺍니다. 이걸 우리가 발침한다 그러죠. 숨을 내쉴 때 침을 뺍니다. 이거는 사법에 해당돼요. 사법에. 그 반대로 숨을 내쉴 때 찌르고, 환자입니다. 시술자가 아니고 환자가 숨을 들이쉴 때 뺍니다. 그게 보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의 반대로.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호흡보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질보사죠. 서질보사. 서질보사도 요 제사보사하고 같습니다. 내용이 같는데 천천히 넣었다가 빨리 빼면은 이는 발침하는 걸까 찔러 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하고 혼돈이 되기 쉽다. 이 서질보사는, 제사보사는 일단 침향이 온 상태에서, 덕기가 된 상태에서 뭔가 전기같이 감전된 느낌이 오거나 우리하거나 무주룩하거나 뻑적지근하거나 또는 어떤 때는 신경에 닿으면은 근육이 꿈틀하고 조동하죠. 그런 덕기된 상황에서 하는 걸 제사보사 지금 이야기 드린 거고, 서질보사는 찔러 넣고 빼는 데 대한 보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찌르고 천천히 뺍니다. 이거는 사법. 반대로 천천히 찌르고, 지금 요 제삽하고 찔러 넣었다 뺀다는 말은 같는데 요는 덕기된 후에 하는 술기고, 요거는 바로 찔러 넣고 빼는 데 대한 보사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넣고 빨리 빼버려요. 이러면 사법입니다. 보법 참, 보법. 예, 천천히 넣고 빨리 빼는 보법. 예. 자, 그 다음에 계한보사죠. 계한보사. 계한보사는 침을 빼고 나서 침구멍을 닫느냐 가만히 두느냐, 이걸 계한보사라 그래요. 그러면은 계한보사는 일단 침을 빼고 나서 딱 막아요. 침자리를 막아요. 막으면은 보법. 그 다음 침자리를 그대로 둬요. 사법. 그러니까 침을 빼고 나서 이렇게 막아주면은, 닫아주면은 이 함자가, 개함 할 때 한자가 열개자. 침을 빼고 나서 그대로 두면은 연다는 뜻이죠. 그거는 사법이고. 그 다음에 이 함자는 닫는다 하는 뜻이죠. 닫는다, 다문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침구멍을 막아주면은 보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한보사입니다. 그 다음에 염수보사는 말 그대로 객락의 흐름에 따라서 찔러주면은 보법이죠. 객락의 흐름. 그럼 수템 배경은 요렇게 흐르니까 침을 요렇게 헬자리에 찔러주면 보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수한다, 따른다 이 말이죠. 따른다 이 말이죠. 따르면은 보법. 객락의 흐름을 따라서 찔러주면 보법.
그러면 이거는 영자는 맞이한다, 한영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경락이 요리 흐르는데 여기서 맞이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경락의 흐름에 역류해서 찌르면은 그걸 영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사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맞이할 영자입니다. 예. 손님이 오면 한영한다 그런 영자 맞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락이 흐르는 방향으로 요렇게 흐르면은 요 흐르는 방향에 역방향으로 침을 찌르면은 사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보사법의 종류입니다. 그 외에 이러한 보사법을 결합해서 쓰는 보사법 중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 소산합법이라는 종합보사법이고 투천양법이라는 종합보사법이 있습니다. 투천양법은 종합보사법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호흡보사, 서질보사, 영수보사, 계한보사 그렇게 중요시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삽과 염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96이라 써놓은 거는 옛날에 구수는 양수에 해당되죠. 기수는 양수에 해당되죠. 우리가 숫자도 음수와 양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579는 기수니까 홀수죠. 홀수는 양수고 그 다음에 2, 4, 6, 8, 0까지 2, 4, 6, 8 눈에 보이는 숫자 이게 음수에 해당되죠. 그래서 구양수를 쓰면은 보법이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음양이론을 너무 껴한 겁니다. 실제로 침을 9번이나 돌리는 것이 오히려 자극이 더 강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자극의 양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또 호흡보사, 서질보사 목적은 왜 보가 되고 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자 숨을 들으실 때 침을 찔러가지고 숨을 쑥 내쉴 때 침을 뽑으니까 기운이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법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관념. 생각해보니까 숨을 쑥 내쉴 때 침을 뽑으니까 같이 기운도 따라 나가니까 사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침을 빼고 나서 딱 막아주니까 안 빠져나가죠. 안 빠져나가니까 그건 이제 보법이라 한 거고, 침을 딱 빼고 나서 가만히 열어두니까 뭔가 기운이 빠져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수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전선으로 생각하거든요. 유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유선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 객락도에 유선으로 해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무선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옛날에는 전화기도 유선을 썼지만 요즘 무선이죠. 무선은 어디에나 그래도 다 관계없어요. 너무 이 선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객락의 흐름이 잘 흐르게끔 하니까 보가 되고, 그래 안 해도 침 자리만 정확히 놓으면 어디든지 다 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분에게 이제 전화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잘 두드리면 되죠. 번호를 두드리면 딱 연락이 되죠. 번호가 틀리면은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해를 잘 배열해 가지고 그 번호가 딱 맞아야 우리 몸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방의 법칙이고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의 종류에서는 요 제삽과 염전이 중요해요. 일단 침헬만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너무 영수보사, 호흡보사 이런데 구애되지 마시고, 첫째는 침헬을 잘 잡고 두 번째는 듣기가 돼야 됩니다. 뭔가 짜릿하거나 전기가 오거나, 어떤 심한 데는 넣으면은 한 몇천 볼트 전기가 오죠. 감전된 것이 짜릿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우리하이 뻑적지근하게 뭔가 터져 나갈 듯이, 침을 놓은 그 감각이 터져 나갈 듯이 느껴집니다. 그 듣기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삽과 찔러 넣었다 뺐다가 찔러 넣었다 뺐다 하는 이 제삽과 그 다음 염전, 이걸 결합해 가지고 그 듣기 감각을 좀 강하게 일으키면은 사법이 되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환자가 아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로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면은 보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영수보사, 무슨 보사, 이게 너무 여러분들 그 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해를 정확히 썼느냐, 변정된 결과에 따라서 어떤 해를 정확히 썼느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나는 거지, 뭐 이렇게 영수하고 뭐 그 한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기감이 있어야 되고요. 듣기감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또 허하신 분들은 열정일 때는 너무 오래 유침해 두면 안 됩니다. 보통 유침하는 시간은 15분 내지 20분입니다. 그런데 만성화된 병이나 또는 약하신 분들, 내부에 그 병이 깊고 기가 빨리 안 오시는 분이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유침 시간을 조금 더 해둬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정 한증을 배웠죠. 열정 한증. 열정일 때는 오래 유침해두면 안 됩니다. 한 5분 정도에서 빼도 돼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한증. 한증은 조금 침을 오래 두는 게 좋습니다. 한증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기를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래 하여튼 수기는 말로 전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학을 하면서 이제 서로 침을 넣으면서 어떤 병에 여러분들끼리 진단을 해서 변정을 해서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치료를 해보자 말입니다. 각기 어떤 가지를 가지고 치료를 해봤을 때 이 듣기가 되면요, 듣기만 딱 되고 정확히 여러분들이 치열만 되면은 침이 알아서 더 들어가고 깊이가 또 적당하지 못할 경우 침이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합니다. 이렇게 그 기록도 황제내경에 다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또 실기를 해보면은 침이 뭔가 조금 부족하죠? 부족하면 빨리 들어갑니다. 특히 복부에 딱 침 놔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조금 나옵니다. 침이. 아무렇지 않고 누워있었는데 그래요. 이렇게 침이 진때를 어떤 신기, 자석처럼 어떤 기에 의해서 침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리고 덕기가 되면은 여러분 이제 침을 딱 찔러서 이제 자꾸 해보면은 이 손감각이 여러분들 익숙해지면은 뭔가 아주 쉽게 뭔가 부드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쫄깃쫄깃하게 긴 삭감이 와요. 뭔가 사람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듯이, 침도 굳어 있는 듯이 잘 안 빠지고 딱 물려 있는 것 같이, 또 침을 찔러보면 뭔가 허공에 쑥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하란 경우가 있고 삽한 경우가 있어요. 덕기가 돼야만이 침이 조금 삽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조금 익히셔야 됩니다. 어쨌든 덕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훈침이죠. 훈침. 훈침입니다. 이 훈침은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침 쇼크예요. 침 쇼크. 침 쇼크입니다. 침 쇼크인데 뭔가 환자가 아주 예민하거나 또는 침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졌거나 또는 아주 몸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침 맞을 끼라고 그날 저녁 잠도 안 자고 침 뭐 맞는 거 생각한다고 예민한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수면 부족인 상태로 왔거나 또는 침 뭐 새벽에 맞으면 좋다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왔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여러분들이 침을 놓는 수기가 말 그대로 조폭스러웁니다. 막 파바박 이리 찌르고 조폭스럽게 하다가는 쇼크가 또 잘 오는 침헬들이 있죠. 뭔가 강력이 잘 되는 자리, 뭔가 잘 그 기운이 내려가는 자리들이 있죠. 그런 자리들에 침을 놓다 보면은 여러분들 침 쇼크가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침 쇼크를 당해봐야 여러분들 침의 발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침 쇼크를 여러분들이 한번 당해봐야 침의 발전이 있어요.
예, 물론 뭐 우리 치료학을 하는 데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야 이 침이 참 단 한 방울의 약도 쓰지 않는 쇠꼬챙이에 불과한데 뭔가 작용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신중해지고, 또 말 그대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불태우는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치매를 적게 하면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신중해지기 때문에 저는 훈침을 한번 당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훈침이 와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훈침 첫지방법을 우선 아시면 되죠. 침 쇼크를 첫지방법을 아시면 돼요. 제1번 뭘까요? 침 쇼크 왔을 때 제1번 첫째로 할 일, 첫째는 침 빼야죠. 그 침에 의해서 쇼크가 왔으니까 침을 먼저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침 쇼크가 뭡니까? 일가성 내비내립니다. 그래서 침 쇼크 온 사람 보면 어때요? 얼굴색이 창백하죠? 하얘집니다. 여러분들 중풍으로 딱 쓰러진 사람도 여러분들 구급하는 방법은요, 딱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뻘거면은 다리를 딱 높이는 게 아니고 머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 피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얼굴을 본 게 창백합니다. 탈증 같은 경우에 하얘요. 그리고 식은땀 막 흘리고 있죠. 식은땀을 흘리고 벌써 환자 자체가 어질어질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뭐 치매효과인가 싶어 어떤 분들은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질어질하고요. 가슴 안이 뭔가 텅 빈 것처럼, 그러면서 속이 미식미식하면서 식은땀 막 납니다. 근데도 뭔가 할머니 같은 경우들은 앉아가지고 이게 치매효과인가 싶고 앉아 있습니다.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거기 조금 시간이 넘으면 어지러우면 펑 넘어가죠. 그래가 발견을 해도 물론 그 시간에 따라서 후유증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절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할 거 하나도 없고요. 침을 먼저 빼고 얼굴색을 딱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럼 어때요? 창백한 게 머리로 피가 많이 가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높이면 되겠죠. 다리를 딱 높이면 돼요. 다리를 높이면 됩니다. 다리를 높이 가지고 딱 두고, 그 다음에 손발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시켜야 돼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보온을 시켜야 돼요. 입을 덮어주란 말입니다. 입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그래 있으면 조금 있다 정신 대부분 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따뜻한 음료수 갖다 주면 돼요. 이게 응급처치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히, 당황하지 말고 편안히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구급됩니다. 그런데도 조금 늦게 이제 그 하신 분들은 빨리 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럴 때 하는 헬이 하나 있습니다. 코끝을 딱 하나 찔러줘요. 코끝을 찔러주고 삥 한 바퀴 돌리세요. 여러분들 뭐 이는 굵은 침만 해도 됩니다. 수지침 가지고 충분해요. 수지침 있죠? 수지침 가느다랗잖아요. 그거 딱 찔러가 한 바퀴 삥 돌려요. 지금 좀 잠 오신 분 있어요?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 지금 명리대학하고 나주에 그 한약자원학과 그도 지금 제가 강의 나가고 있고요. 그 사우스베일러 그 대학에도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우스베일러 대학에 그 강의 듣는 한 친구가, 이 친구 또 컴퓨터를 밤새도록 하는 모양이에요. 내 강의 시간만 되면 열에 앉아있어요. 그것도 딱 제 눈에 보이는데 한가운데 앉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잠 오시는 분은 좀 가운데 앉지 말고 옆으로 싹 좀 앉으세요. 그래가 딱 가운데 앉았으니까 항상 눈에 띄는 거예요. 한 번은 막 딱 실기도 할 겸 잘 됐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뭐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 보고 수지침 달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료에 딱 찌릅니다. 이 소료가요, 소료가 수지침 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찌릅니다. 수지침 그거 같은 뭐 조직 손상도 별로 없죠. 아주 가늘잖아요, 수지침이.
저는 지금 뭐 수지침이 안 보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 수지침이죠? 예, 보입니까? 멀리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예. 예. 이게 수지침이거든요. 예. 이거 찌르는데도 이거 딱 찔러가지고 크게 회전을 하면은 더 이상 안 돌아가죠? 그러면서 환자가 찡 하면서 눈에 눈물이 쫙 나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날 뭐 3시간 강의 들을 동안에 눈이 땅 그래가지고 잘 듣습니다. 예. 이게 소료혈입니다. 예. 이게요, 각성도 시키지만은 심장 박동이 아주 느려진 걸, 이게 저혈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심장하고 우리 정신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심장 엔진이 아주 느려지고 흥腾해가지고 뭔가 아주 차도 힘없이 굴러갈 경우에 엔진을 좀 해줘야 엔진이 막 좀 소리 내면서 강해지겠죠. 심장 엔진을 강하게 해줍니다. 심박 가완. 심장이 아주 느려 터져가지고 뛸 때도 여기 딱 찔러주고 맥박 한번 짚어보세요. 대번에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각성되는 곳입니다. 이